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금융권 일자리 시장에서 인공지능 역량평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취업 커뮤니티 등에도 AI 평가 방식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AI 역량평가란 온라인상에서 AI가 지원자와 질의응답과 게임 등을 수행해 지원자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담당자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정확성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죠. 이런 AI 역량평가는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앞당겼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올 초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AI 평가 전형이 급증했습니다. 모 AI 역량검사 개발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자사 솔루션을 사용하는 회사가 300곳이었는데 올 7월 기준 400곳을 웃돌게 됐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중 100곳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권에서도 기존 대면 전형의 대체제로 AI 평가를 택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디지털투데이 취재기자가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지원자들이 응시한 AI 역량평가 튜토리얼을 체험해봤습니다. 튜토리얼은 환경 체크 5분, 성향 파악 5분, 전략 게임 15분, 영상 면접 10분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자는 사람보다도 치밀한 관찰력에 당황하기도 했으나 튜토리얼을 여러 문항에 응답하면서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류나 대면이 아니어서 더 편한 마음으로 검사에 임했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검사의 정확성과 차별성에 대해선 꾸준한 고도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난해부터 AI 역량평가 대비 전용 교습소나 학원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연출된 응답도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이 가맹택시 서비스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선두주자인 카카오 모빌리티와 KST 모빌리티가 자사 브랜드 택시를 1만 대 수준까지 늘린 가운데 VCNC, 코나투스 등 기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도 속속 가맹택시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 웹사이트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VCNC,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티투닷 등과 관련한 가맹택시 정보 공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란 가맹분부가 되는 회사 사업 현황이나 임원 경력 등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하는데요. 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 7월, 반반택시 운영사 코나투스는 지난 6월에 정보 공개서를 등록했습니다. VCNC는 연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목표입니다. 코나투스는 오는 9월 전주를 시작으로 연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자사 가맹택시 서비스인 반반택시 그린을 약 3,000대 규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티투닷도 지난 3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열람을 등록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죠. 관련 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여객운수법 개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 4월 나온 개정 여객운수법에는 플랫폼 운송 사업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 가맹, 중개 3가지로 분류됩니다. 렌터카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차차, 타타 등은 운송 사업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티블루, KST 모빌리티, 마카롱 택시 등은 플랫폼 가맹 사업자에 속합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개정안을 통해 사업 유형이 정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가맹사업 진출이 확대되는 모습으로 보이네요. 삼성전자의 신제품 갤럭시 노트 20가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갤럭시 노트 시리즈가 내년부터는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러한 설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갤노트 시리즈가 사라지고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드 시리즈에 노트의 S펜이 장착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갤럭시 S와 노트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S펜의 유무였는데요.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시리즈와 폴드에 S펜을 넣고 갤럭시 노트는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품성이 겹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판매량 때문에 갤노트를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가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번호 이동 수치를 기준으로 본 이통 시장은 갤럭시 노트 20 출시 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판매량이 갤럭시 노트 8 이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현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까지 갤럭시 노트 20의 개통량은 전작 갤럭시 노트 10의
90% 수준입니다.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적용되면서 50인 이상 결혼식이 금지된 가운데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이 간편송금으로 축의금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주말인 22일에서 23일 카카오페이 축의금 송금봉투를 이용한 이들이 직전 주말보다 3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송금봉투 기능은 기존에 있던 카카오페이 간편송금 기능에서 송금 액수는 가리고 대신 상황에 맞는 문구를 봉투 형태로 보여주는 서비스인데요. 결혼이나 장례 등 특별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축의금, 부의금 봉투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추가된 기능입니다. 축의금뿐만 아니라 부의금 봉투 사용량도 지난 주말보다 35% 늘었고 카카오페이 송금봉투 전체 사용량도 같은 기간 10% 늘었습니다. 송금봉투 이용량 증가에 대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라 결혼식 참석 인원도 제한되면서 카카오페이로 축의금을 전하는 사용자들이 전주 주말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누드비치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프랑스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누드 리조트 카프다드에 머물었던 손님 140여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프랑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리조트에 현재 머물고 있는 손님 9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리조트에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간 50명도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카프다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누드비치로 유명합니다. 휴가철에는 하루 4만여 명이 몰릴 정도인데요. 해변에서뿐만 아니라 리조트 내 음식점, 상점, 우체국, 은행 등을 방문할 때도 탈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누드비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CNN은 전했는데요.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프랑스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 약 18만 5천 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누드비치 등에선 이런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누드 휴양지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일반 장소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합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경우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중요하므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 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 업무 방해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인 만큼 방통위는 중수본, 방심위, 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제를 가동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국민들이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도록 방송사의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업자에도 협조를 요청해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의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해 방심위는 심의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네요.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